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제가 국어를 가르친 지가 이제 한 20년가량이 됐는데요. 물론 온라인 강의를 한 지가 한 1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고3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고3 때 잘해서 올라오는 친구도 있지만 고3 때 얘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능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학생들은 조급해지고 1년 안에 1년이 아니라 10개월이죠. 10개월 정도의 시간에서 수능 국어를 다 완벽하게 잡기란 생각보다 정말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2 때 조금 더 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고2 특강들도 조금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특강 수업을 할 때마다 이래서 고2 때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비고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 고1 때 국어가 조금은 잘 안 됐더라도 고2 때 잘 만들어가면 고3 때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비 고2 이번 목동 이투스 엔서에서 예비 고2 학생들의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 소유비 국어 팀을 모셨습니다. 소유비 국어 팀에 대해서 아직 조금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1번, 소유비 국어팀만의 특별함. 저희가 소유비 국어팀이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식의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는 왜 국어를 못하는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어라는 영역 자체가 수학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도 다릅니다. 국영수 중에서 성적이 가장 오르기 힘든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국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국어라는 과목은 습관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에 습관을 교정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라는 것도 습관을 교정하는 거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일정한 양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국어도 똑같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예비 고2 때부터입니다. 이 예비 고2 때 국어를 잡지 못한다면 훨씬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왜 못하는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요걸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개정국어 무엇이 변하는가? 이게 수능국어에 대한 궁금증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수능국어에서 제가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하는지까지 말씀드리고요. 목동적 출제 경향 분석,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아직까지 중요합니다. 내신 분석. 그 다음 5번, 소유비 국어팀의 만점 전략. 저희가 수능과 내신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소유비 국어의 특별함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제가 필두로 해서 소유비 국어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3 강사인 방동진이 목동 지역의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것이 소유비 국어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사가 다르다. 전 자신이 있습니다. 강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은 모두 다 목동 경력 10년 이상의 국어 선생님들이고요. 이 10년 이상의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서 콘텐츠 만들고 관리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목동의 전문학원에서 1타, 그렇죠? 가장 잘했던 선생님들이 저희 팀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목동 지역에서 1타가 왜 소유비 국어팀에 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학원은 똑같은 교재, 똑같은 콘텐츠, 똑같은 방향, 그리고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콘텐츠로 수업을 거의 많이 한다는 반면 저희는요, 저희 나름대로 콘텐츠를 만들고요, 저희 나름대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매주마다 회의를 통해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 욕심 있는 선생님들이 여기 모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투스 앤서, 목동 이투스 앤서의 출강 선생님들은 4분입니다. 정진미 선생님, 윤관 선생님, 송인재 선생님, 서중희 선생님, 이 4분이 여러분의 고1을 담당하시게 될 것이고요. 가장 저희 소유비고팀 선생님 중에서도 잘하시는 선생님들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자, 콘텐츠가 다르다. 콘텐츠가 뭐가 다르냐? 저는 자신합니다. 어떤 국어 전문학원도 따라올 수 없는 콘텐츠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 자료를 보면요,
책으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프린트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자습서로 그대로 수업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자체 교재고 수능 교재가 이 정도 수능 교재 그리고 내신 교재까지 다 해갖고요. 매우 많은 양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매년마다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능 콘텐츠고요. 여기가 내신 콘텐츠입니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학교별로 내신 콘텐츠가 제공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요거는 수능 콘텐츠죠. 여기 수능 콘텐츠에 여기 방동진도 써있네요. 그렇죠? 재교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3의 경력 20년 이상의 방동진의 교재가 솔빛국어팀의 교재와 똑같다. 그러므로 재교재에 있는 내용도 수능 공부로 고1에 맞춰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이 다르다. 시스템이 뭐가 다르냐? 공부 습관을 만드는 주간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1회 학원을 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학은요 3번 가는데 국어 한 번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국어를 3번 보내기는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예, 힘듭니다. 저희 딸도 국어는 고등학생인데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그 대신 나머지 6일 동안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시스템에 맞게 학생들이 공부시키느냐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주간학습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거기서 외어장이죠. 어휘장입니다. 어휘도 외우게 하고요. 주간 솔빛이라고 해갖고 매주마다 일정량 월, 화, 수, 목, 금, 주말까지 무엇을 푸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거. 그 다음 테스트지 2개입니다. 요건 모의고사 테스트지, 복습 테스트지 이렇게 나오고 모의고사 결과, 복습 테스트 결과가 요와 같이 그래프로 어머님 핸드폰 속으로 쏙 어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는 왜 국어를 못하는가? 국어를 왜 못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국어라는 영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확실합니다. 내신이건 수능이군요. 특히 수능에서 이제 고3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고 대학을 보내신 분들 어머니 아실 거예요. 국어가 얼마나 힘든다는 거. 그럼 국어를 왜 못하는가 한번 보면 첫 번째 문법 영역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보조용언, 본용언 그렇죠?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용어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문법이라고 하면 내신 때 끄적끄적거렸던 그 문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의 문법을 정리하는 시간이 예비고의에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기 문법, 이 문제고요. 아까 문제. 보조 동사와 보조 용사를 분류하는 거. 두 번째 가볼까요? 독서입니다. 아, 벌써 압도당하는 느낌이죠. 이게 글자 수가 몇 글자냐면 2751자입니다. 이거 잠깐만 보일지 모르겠는데 파생상품 나오고 이게 금리 나오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주식이 나오고요. 뭐 선물 거래, 아이고 저희도 잘 모르겠죠. 이런 용어가 여기 나옵니다. 학생들은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이 독서 지문을 한 번에 읽고 몇 글자라고 했죠 아까? 2751자를 한 번에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내용을 독해하는 거시적 독해와 이 문단별의 내용, 문장의 관계를 체크하는 미시적 독해까지도 완벽하게 원리를 학습하고 체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고2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고2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고3 때는 매우 편합니다. 왜냐하면 고3 때는 난이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고2 때 체화되지 않은 애들은 고3 때 대단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독서 영역이 핵심이고 여기 오답률 58%, 주식 한 주당 15만 원의 가격, 그렇죠? 계약 체결하고 선물 가격, 요거를 지문에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잡게 하는 것이 고2 때 꼭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문학입니다. 니 교훈 수령들 너흔하니 백성이 벌써 애들은 맛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 고전을 읽는 방법을 몰라요. 니 교훈이 뭘까요 어머니? 조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읽기 원리도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 것도 언제? 고2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선생님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솔빛국어팀의 콘텐츠랑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읽고 가와나 공통점 이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풍자적 표현, 여기 보면 연쇄 방식, 역설적 표현, 이거 학생들한테 제가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역설적 표현하면 모순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애들이 이거는 알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은 역설이다. 그럼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 마음은 호수다, 역설일까요? 왜 역설이 안 될까요? 왜 이건 은유법이고 역설이 안 될까요?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시기도 언제? 그렇죠. 고2 때입니다. 자, 문학에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이렇게 선질이 끊어서 앞뒤까지 연결을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다는 거,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개정국어 어떻게 변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국어가요, 2021 수능까지는 독서문학 화법 장문이고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5문제, 15문제, 15문제. 근데 고2들, 예비 고2까지도 이렇게 풀고 있는데 고3 때 올라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선택을 해요. 고2 때쯤에 선택을 하거든요. 고2 여름에 선택을 하면 화법과 장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겠죠. 유리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는 있습니다. 자, 바뀐 거를 보면 1학년 때, 2학년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3학년 때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공통문학, 문학과 독서 영역의 배점이 높아지고 중요도가 높아지고요. 화작과 문법이었는데 화작을 선택하는 애들은 3점 정도 올라간다니까 별반 차이가 없지만 원래 문법 5문항 11문제였는데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애들은 플러스 13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고요. 아무튼 결론을 내면 문학과 독서 비중이 올라가고 언어와 매체 선택 시 문법 비중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희 애는요 문법을 좋아하던데요, 재밌어. 그러면 당연히 언매를 선택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 선택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법과 장문과 언어와 매체. 당연히 보시면 난이도의 차이는 언어와 매체가 높습니다. 난이도의 차이가 높다는 것은 등급 컷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화작 등급 컷이 95점이라면 얘가 높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의 등급 컷은 92점 정도가 될 거예요. 위와 같이 92점만 맞아도 1등급, 얘는 95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차이도 있다는 거. 두 번째, 공부의 범위, 공부의 양은 언어와 매체보다 화법 장문이 훨씬 더 적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의 범위군요. 범위는 얘는 정해지지 않고 얘는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화법 장문은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언어와 매체는 그렇죠. 문법 개념을 알고 있다면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이고요. 자, 그 대신 이거는 있습니다. 공부 양은 당연히 언어와 매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법 개념을 갖춘 학생들은 당연히 언어와 매체가 유리하고요. 현재 고3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이 언어와 매체 쪽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목동지역 출제 경향 분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외고 2학년 거 한번 볼까요? 가와 달리 비교한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건데요. 작품 간의 비교, 수능 개념 적용에 관한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기본 지식으로 있어야 되고, 기본 지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치법을 알고 있다면 도치법을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명여고 2학년 보면 가와라를 비교한다 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 볼까요? 외부 작품 출제. 이게 이제 애들한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국어팀에서도 이 작품과 주제가 비슷한 작품들을 쫙 리스트업 시키고 그와 같은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선생님이 해준 게 나왔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장운고. 윗글에서 거지의 은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작가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면 이와 유사한 작가의 정서가 형성화된 작품입니다. 처음 본 작품들이에요. 그 처음 본 작품들에서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강서구 2학년 거 볼까요? 얘는 모두 고르시거든요. 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거 다 찾는 거. 얘는요 아예 없어요. 밑에 있는 게 이런 게 다 찾아야 돼요. 1, 3, 5냐 1, 2, 3이냐 답이 몇 개인지도 여기 모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 선지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하나씩 모두 다 추가하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와 선지가 무지긴 출제 보시면 보기 여기까지가 다 보기입니다. 와 보기고요. 여기가 지금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읽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긴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특히 이 신문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즘에는 수능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보기도 길고 선지도 긴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은고 2학년 거 보면요. 한자 성어 속담 요거 어휘 외우셔야 됩니다. 자, 중구난방, 흥진비례 같은 거 학생들이 대단히 모르더라고요. 자, 요와 같은 한자 성어 그리고 속담 요와 같은 것도 기본적 어휘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6번 가볼까요? 키워드 중심의 서술형 출제입니다. 서술형은요 글짓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요 안에 무엇을 읽을 것이냐. 키워드가 들어가야지만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키워드를 못 넣으면 점수가 깎이는 형식으로 출제 기준, 채점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마. 단순하게 쓰되 써야 될 단어들을 쏙쏙 넣어야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목동 지역에 대한 출제 경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소위픽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건데?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규 수능 교재입니다. 보시면 찬란한 국어, 문항, 찬란한 국어, 독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멋있는 교재, 선생님 그 고3 수능 교재와 거의 유사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주간 소위픽이라고 해서 학습지가 매주마다 나갑니다. 소위픽 모의고사 한 해분을 풀어오는 숙제. 두 번째, 주차별 강화훈련이라고 해갖고 그 전주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숙제. 세 번째는 매일형명일에서 월, 화, 수, 목, 금, 주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공했습니다. 매일형명도요, 방동진이 이제 만든 거죠. 이제 소비코팀이 같이 쓰게 된 건데, 이 매일형명은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과제장입니다. 왜냐면, 월요일날 못 풀지, 화요일날 못 풀지 다 정해 놓으니까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매주마다 이게 한 권씩 나갑니다. 학생들이 요거를 다 끝내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요 5시간 동안 국어를 놓치하라. 매일 놓지 말라.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외어입니다. 어휘장이죠. 아까 한자 성어 시험에 나온 거 보셨죠? 한자 성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고전 어휘, 필수 시조, 그리고 문법 개념어까지도 여기에 모두 들어가고요. 고2 같은 경우는 문학 개념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위픽 테스트는요. 복수 테스트라고 하고 전주 배운 거나 어휘장에 있는 문제를 외웠는지, 어휘를 외웠는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매주마다 소위픽 테스트, 복수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결과에 갖고 학생들이 부족한 거를 알게 되겠죠.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약점 체크, 실력 강화라고 해갖고 여기 학생 이름이 딱 찍힙니다. 이진혁 이렇게 찍힙니다. 찍혀서 학생별로 개별 자료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요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다 독서를 못한다?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화법을 못하고요. 어떤 학생은 문법을 못하고요. 그러므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쏙쏙 골라내서 거기에 대해 추가 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신 대비 교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신 대비 교재는요. 저희 내신 선생님들 워낙 잘하시니까 내신 비책, 자습서보다 더 자세한 내신 분석서고요. 내신 비책, 내 힘으로 만드는 내신 비책. 학생들이 내신 비책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외웠는지에 대한 거고요. 내신혁명 문제 자료입니다. 단계별 내신 문제.
내신 파이널, 내신 적중 자료 이 네 가지가 기본 세트고요. 거기에 시크릿 파일이라고 해갖고 추가 자료가 들어가고요. 내신 복습 테스트라고 해갖고 매주마다 배운 것들을 복습 테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내신 비책 잠깐 내용 보면요. 학교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학교별로 중요 포인트가 다르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목고는 이렇게, 양전고는 이렇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자습서보다 좋다는 거예요. 자습서는 공통의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 출판사 학생들은 다 똑같은 거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 갖고 수업하는 학원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교별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다 분석하고 작품 분석, 핵심 정리, OX 문제도 출제했고요. 출제 포인트, 학습 활동들을 모두 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네임비책은 뭐냐? 네임비책은 빵꾸를 뚫어놨어요. 빵꾸 뚫어놨고 거기 빵꾸에다가 학생들이 빈칸에다 넣는 거죠. 그럼 내신비책에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외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테스트하는 것이 네임비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이든 내신이든 다 모두 중요한 학년이 바로 고2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2라는 그 1년은 고3의 준비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할 게 많으시다는 것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역에서 확실히 기본기를 잡고 있다면 고3이 대단히 편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2 학생들이 충실하게 국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소비국어팀과 목동 이투스 앤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도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